이번 시간도 비브라토를 총 정리하는 시간 7번째 시간입니다. 소리의 원리 그리고 음정에 대한 원리 이런 거를 좀 알아봄으로써 이걸 통해서 비브라토를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비브라토는 음정에 대한 변화인데 제가 처음에 비브라토를 연습할 때 처음에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의문점을 굉장히 전 많이 가져요. 왜 안 되지? 뭐 제가 개발하고 악기 수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한 점이 생기면 소위 별짓 다 해봐요. 근데 소리가 팸플룻은 반음이 없어요, 그죠? 반음이 없어서 한 관에서 반음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희한한 걸 봤어요. 외국 연주자를 초청해서 코로넬리아를 초청해서 공연하는데 그 자리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반음을 내는 걸 보고 굉장히 희한해요. 비브라토도 음정의 변화인데 음정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여러 조건, 처음에는 조건이 많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많은 조건을 찾아내게 돼요. 조건이란 얘기는 바람 방향도 그냥 정해진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밑에 방향, 중간 방향, 위 방향, 그리고 또 호흡 세기, 그리고 이 바람 구멍이 작은 거, 이 바람 구멍이 작고 크고는 바람 빠르기죠. 그리고 관을 어느 정도 막고 부느냐, 열고 부느냐, 굉장히 많은 조건이 있는데 각 조건이 각 조건에 대한 반응,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뭐 별짓 다 하다 보니까 참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오늘은 음정에 대한 비밀이라고 할까요? 생각할 수 없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다 뭐 아는 부분이라도 보여지는데 비브라토를 잘하려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 시간은 그런 부분을 각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 건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풀 때요. 각 조건을 설명드려 보면 우선 먼저 보여드리면 바람 나오는 구멍, 입에서 나오는 바람 구멍 크기만 변화 줄 때 어떤 반응이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정 얘기하는 거예요. 음이 바람 구멍이 작으면 올라가요. 근데 다른 조건을 바꿔볼게요. 바람 방향을 바꿔요. 음정 변화가 심하지 않아요. 이때가 많아요. 또 바람 구멍 크기가 똑같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요 엣지하고 입술하고 위입술하고 거리, 이 변화. 그러면 여기서 또 바람 방향을 바꿔봐요. 똑같은 조건으로 바람 방향을 바꿔요. 여기서 입술하고 가까워져요. 이때 음정 변화가 덜 있어요. 이게 왜 그렇지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이 각도에서는 바람이 관 쪽으로 많이 들어간 상태예요. 이때 음정 변화가 심한 걸 느껴요. 그럼 이걸 더 심하게 이렇게 봐요. 이 상태에서 점점 눌러보면 소리가 안 나기 바로 직전 음정 보세요. 음정이 누르면은 이 상태가 되면 음정이 팍 떨어져요. 근데 소리가 만들어지지 않죠.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럼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소리가 이렇게 되는데 가까워지면 또 소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입을 작게 하면 또 소리가 형성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입이 조금 크면은 소리 형성이 안 되는데, 입이 좀 큰 상태에서는 여기서 소리가 형성되다가 음이 떨어지는데 소리가 안 나요. 이때 입을 작게 하면 안 나다가 또 소리 나요. 물론 조금 음색은 조금 안 좋지만, 이런 걸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여러 조건과 관계, 입술과 엣지와의 거리, 바람구멍 크기, 그리고 바람 각도, 여기서 얻어낸 결론은 악기 각도가 이 상태가 음정 컨트롤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잘 된다는 거예요.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쉽다는 거가 아니고 음정 변화가 심해요. 잘 먹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더 하면 더 심해요. 근데 이렇게 될 때는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음정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음정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렵죠. 컨트롤하기가.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게 좋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각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각도가 꺾으면 음정이 내려가는 거 아니냐. 처음에 해보면 그래요. 근데 이거를 여러 조건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꺾는 게 무조건 음정 내려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물론 꺾으면 음정 내려가게 해볼게요. 바람 각도예요. 좀 떨어져요. 근데 안 떨어지게 하면 안 떨어져요. 근데 이때는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더 떨어지게 하면은, 더 떨어지는 걸 잘 보면 이 엣지하고 입술하고 가까워, 이렇게 바람 길만 바뀌는 것 같지만 가까워져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지. 바람 각도만 하면 이 상태로 요 엣지하고 입술하고 거리를 유지시키면서 각도만 변화주면, 해보시면 알아요. 바람 각도만 가지고는 음정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음정 변화는 바람 각도는 거의 없어요. 바람 각도는. 근데 이 악기 각도를 변화 주면서 바람 각도가 변하니까 음정이 툭 떨어진다가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악기 각도를 꺾는다고 하죠. 기울일 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할 때 위 입술하고 가까워지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음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근데 여기서 이렇게 거리가 변화없는 사람은 음정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엘콘트 파스 할 때 이때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 떨어져요. 이렇게. 이때 보면 가까워진 거예요. 바람 각도는 별로 음정의 변화를 많이 못 주는데, 이렇게 꺾었을 때, 여기가 가까워졌을 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펜플리오 처음에 배울 때, 잘 못 불 때, 잘 불고 싶은 생각에 제일 멋있는 게 저는 비브라토라고 생각해서, 비브라토를 처음에 건방지게 잘 불지도 못하면서 그거부터 연구하게 됐는데, 그때 연구할 때 제가 이런 것들을 해본 거예요. 각 변화를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조건을 저도 처음엔 찾지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푹 빠진 상태에서 찾아보자라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바람구멍 크기가 변화 있는지, 그리고 엣지하고 입술하고 거리, 이런 건 생각도 못했죠. 근데 하는 행동을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제가 찍어서 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찍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잘 봐요. 뭐라고 할까요? 세밀하게. 거기서 하나씩 찾아내는 거죠. 아, 이런 조건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런 조건이 생길 때 왜 그거를 요 엣지하고 이 입술하고 거리 이런 조건을 생각 못 하다가 핸드 비브라토 하면서 아, 이렇게 할 때 움직일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 상태 옆모습을 보면 좋은데 이 상태로 흔들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그리고 우위 방향으로도 또 해보고, 이 상태에서도 해보고, 이 상태에서도 해보고, 다 해봐요. 그럴 때 그렇게 움직일 때 뭐가 변하는지, 아, 악기 요 엣지하고 입술하고가 가까워지는 조건, 그리고 바람 세기에 대한 조건, 바람 나오는 구멍 크기의 조건, 이런 거를 대입을 해볼 때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약간 기울여 보자. 저는 여기서 무조건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지금 조건 하나 얘기 안 한 거 있죠? 근데 이 구멍을 막는 게 교직분에 보니까 저도 처음에 한 3분의 1 정도 막으라고 저도 봤어요. 그게 왜 3분의 1 막아야 되지? 저는 그 생각한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3분의 1 막아야 되지? 그러면 좀 더 막아봐요. 아니면 좀 더 열어봐. 근데 어떤 때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때는 차이가 없어. 그래서 그 악기 관을 아래 입술로 막고 부는 거에 대한 조건이 막을 때는 어떤지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열은 상태예요. 여기서 각도만 변화 잡아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막아요. 조금 떨어져요. 이 엣지하고 입술하고는 거리 별로 없을 때 조금 떨어져요. 아, 조금 막아주는 게 음정 변화가 조금 있구나. 그럼 더 막아봐요. 더. 이렇게 더 막았어요. 많이 막았어요. 이렇게 해보면서, 아래 입술로 구멍을 막았을 때가 음정 변화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선 첫 번째는 구멍을 좀 막자.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반을 막자.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려놓고 못 불 때 여기서 출발하자. 그리고 이거는 기울기는 이렇게 하자. 이때 저는 기울인 상태에서도 음이 안 떨어지는 것을 가끔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저는 음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딱 정해놓고 여기서 여러 가지를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맞고도 여러 가지 조건을 다른 조건을 대입을 시켜봐요. 또 이런 상태. 이렇게 하면서 딱 얻은 게 반 정도 막자. 그리고 기울이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음정 컨트롤이 반음이 잘 떨어지니까. 그래서 비브라토를 그렇게 시작하면서 저는 처음에 기울기를 딱 기울였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장필 이렇게 연주하는 거 보죠? 비브라토. 이 동작을 보면서 그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동작인데 저 동작을 왜 하지? 저는 그 의문점을 가지고 결국은 지금 보여드린 이 동작은 악기를 기울이는 거예요. 각도를. 왜 기울이지? 폼인가? 근데 폼이면 다른 데도 할 수 있는데 꼭 비브라토 하기 전에 이거래요. 비브라토 하기 전에. 이게 그냥 어떤 무대 매너라고 여러 가지 어떤 그냥 멋있게 보여주는 동작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꼭 비브라토 할 때만 하니까. 그래서 비브라토 할 때 왜 하는지 생각할 때 제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저렇게 해야 비브라토가 잘 되는구나. 기울이고 해야. 그래서 거기에서도 차근을 해서 기울이고 아예 기울이고 불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정리할게요. 여러 가지 그냥 조건들만 좀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사람마다 부는 습관이 다 달라요.
어떤 습관들이 다르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잘 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 나요. 다 틀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람 나가는 방향이 다 틀려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람마다 틀리긴 하는데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죠. 소리가 우선 형성이 잘 돼야 돼. 저도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잘 듣다 보니까 그 장필 아베 마리아 보면은 이런 소리로 크게 풀지 않아요. 막 이렇게 소리 날 듯 말 듯 해요. 그런 걸 보면서 무조건 소리 큰 거를 또 조건을 소리가 큰 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소리가 작은 걸 가지고도 비브라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하면서 각 조건을 찾으면서 살살 부는 것도 해야겠다. 그래서 살살 불려면은 우선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기울이고 부는 게 반 정도 맞고 부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 그냥 이렇게 조금 약간 소리가 형성된 그리고 좀 소리가 큰 소리로 이렇게도 하는데 이렇게 살살 불 때는 이게 좋아요. 소리 형성이 살살 불어도 이렇게 해야 소리 형성 안 되죠? 이런 걸 또 생각하고 기울이고 하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비브라토 설명 이전의 영상에서 악기를 기울여도 음정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걸 제가 이미 다 보여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죠? 각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연구하다 보면. 그런데 처음에 제가 지금 이제 음정에 대한 비밀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그게 안 좋다라는 생각도 한때는 하게 돼요. 제가 처음에 초보자 때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이상하기도 하고 안 나요. 안 좋아요. 그런데 뭐가 조건이 바뀌면 그거에 대한 단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이때는 장점은 뭐 단점은 뭐 이때는 장점은 뭐 단점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는 그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소리가 초보자 때는 소리가 안 좋아요. 근데 조금 지나서 보면 이거를 그냥 호흡을 세게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까우면 소리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호흡량을 줄이든가 다른 걸 조건을 바꿔주면 돼요. 여기서도 맑아요. 이 상태에서도 조건을 맞추면. 근데 처음에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A라는 조건, B라는 조건에서 각 장단점이 있겠지. 장점만 뽑았으면 되지 뭐. 저도 처음에는 악기를 기울이면은 당연히 거기서는 좋은 소리 안 난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소리 안 나면 세워서 불지.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조건에서도 소리가 얼마든지 맑은 소리도 내고 또 그러면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는 허스키한 소리 못 내요. 아니에요. 또 처음에는 여기서는 무조건 소리가 맑은 소리만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는 허스키한 소리 못 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하다 보면 여기서도 허스키한 소리 얼마든지 만들어내요. 다른 조건을 바꾸면 여기서는 뭐냐면 바람 나오는 구멍을 좀 크게 하면 소리가 퍼지는 거예요. 그럼 허스키한 소리 나요. 근데 처음에는 이 상태는 맑은 소리, 이 상태는 허스키한 소리. 이렇게만 단정 짓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각 조건에서도
똑같은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어느 조건에서는 이 조건만 있어. 이런 소리만 할 수 있어. 이 조건에서는 이런 소리만 할 수 있어. 이렇게 단정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단정 짓는 건 아니고 나중에 그런 변화가 많이 있어요. 결국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는 주법에도 기울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또 아래 구멍을 막고 하기도 하고 좀 열고 하기도 하고 이 바람 구멍을 좀 크게 해서 그 바람을 퍼뜨리면 허스키한 소리 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가 그 습관이 다 안 된 아니 그 습관 들기 전에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습관 하나를 가지고 해요. 근데 처음에 다 못한 상태에서 일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아니면 이 구멍 막은 것도 좀 많이 막기도 하고 적게 막기도 하면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잡아서 해요. 근데 조금 하다가 다른 조건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만약에 비브라토가 잘 안 된다면 만약에 반음할 때 음정이 잘 안 된다면 다른 조건을 그 대입시켜서 다른 조건에 대한 거를 여태까지 안 했던 습관이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적용해서 해보면 그게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조건을 설명드렸는데 비브라토 할 때도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기울이고 이때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바람구멍은 사실은 비브라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작게 하면 비브라토가 잘 되고 조금 바람구멍 크게 해서 퍼진 소리 하면 비브라토 안 되고 그건 아니에요. 이 바람구멍 크기가 크면은 허스키한 소리가 나요. 이렇게. 근데 그래도 이것도 음정 변화가 차이가 있어요. 각 조건들을 비브라토가 안 되는 분은 여러 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좀 생각 좀 해보고 하면은 몇 년 동안 안 되던 비브라토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몇 년 동안 2년, 3년 아니면 5년 동안 했어요. 근데 비브라토가 안 돼요. 그럼 바꿔봐야죠.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한 방법으로 안 됐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쪽에서 방법을 찾아야죠. 그때 다른 방법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조건들을 새롭게 하나씩 해보면 비브라토가 아주 안 되던 게 금방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좀 약간 좀 긴 시간 동안 설명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걸 실제로 해보면 정말 도움이 됐다고 하는 분들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